예, 반갑습니다. 무리건강 박사님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지내셨나요? 호르몬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쓰셨나요? 신경 쓰는 것 자체가 호르몬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도 실험을 했잖아요. 엔돌핀이 나와야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야 엔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엔돌핀이 나와야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호르몬은 우리 모든 걸 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51페이지에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남성이 못 되는 남성, 여성이 못 되는 여성이에요. 뭔 얘기일까요? 이 호르몬 때문에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생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X염색체, Y염색체 얘가 만나서 XX가 되면 여성이고 XY가 되면 남성이라고 이렇게 다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모르셨을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항상 모든 생명체, 특히 포유류는 모두 XX로 시작을 해요. 설령 XY가 만났다 하더라도 태아 형태는 XX 형태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스트로겐의 영향 샤워를 받느냐 아니면 안드로겐의 샤워를 받느냐에 따라서 XY가 되고 그냥 아니면 XX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뭘까요? 남성이 못 되는 남성, 여성이 못 되는 여성. 아수라백작인 거죠. 중성인 거죠. 중성이라는 것보다는 이걸 요즘 뭐라고 부르는 용어들이 있긴 하던데 외형은 여성인데 난소 있을 자리에 고환이 있거나 남성은 남성인데 안에 고환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남성 기능을 못하는 남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51페이지에 이 얘기가 뭐냐면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요인 역시 호르몬의 균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역시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그죠? 그 명백한 예가 태아의 호르몬 이상이다. 임신 시기에 모체가 호르몬의 균형을 잃으면 태어나는 아기의 성별에까지 해로운 영향을 가져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뭐 많은 태아들이 좀 희생을 당하긴 했지만 왜 그러면 그렇게 여성들이 많을까? 원래 자연적으로는 남아 비율이 조금 높거든요. 105대 100 정도가 돼요. 근데 왜 5명 정도가 더 태어나냐 하면 자연적이었을 때 원래 남자애들은 수명이 짧아요. 이게 좀 병약하고 그래가지고 좀 죽어요. 죽고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노는 것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그 보드, 바퀴 달린 보드 같은 거 타면서 막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고 막 또 이렇게 막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건물과 건물하고 뭐 사이를 막 이렇게 뛰고 또 뭐 익스트림 그래갖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갑자기 떨어지기 얼마 전에 낙하산 피고 막 이런 걸 많이 해요. 안드로겐 때문에. 그래서 일찍 가요. 5명 정도가. 그래서 성비 균형이 맞거든요. 그런데 왜 여성이 많이 태어날까요? 왜 여성이 많이 태어날까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환경 호르몬의 영향도 되게 많거든요. 모체의 호르몬 상태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이를테면 염색체 자체에 이상이 없고 어엿한 남성 성기를 갖고 있으나 남성이 될 수 없는 남성이라든가 그 반대 경우에 여성이다. 대체로 임신 중에는 사소한 일에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하게 마련이다. 호르몬은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모체의 호르몬 분비가 어지러워지고 나아가서 태아 호르몬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래서 남자 같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 같은 여자도 아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되게 위험하고요. 특히 생식기의 기형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성인데 난소 대신 고환이 있고요. 막 하여간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한 10여 년 전에 농담이 아니고요. 4세 아이가 음모가 나고 해갖고 한번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52페이지에 호르몬제는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호르몬제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뭐 그런 얘기들. 정말 호르몬 갖고 장난 좀 치지 마세요. 며칠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뭐 갱년기에 호르몬 치료가 손해보다 이익이 많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기사는 의사가 당연히 쓴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인간의 근육은 호르몬이 만든다. 아시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뭐 맞는 거예요?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콩이나 고기 등에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이것이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호르몬의 힘이 필요해진다. 이렇게 이제 그렇다는 게 이 과정에서 힘이 발휘되는 것이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부신, 피질 호르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막 호르몬 주사를 맞는 이유가 갑상선 호르몬,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고 부신, 피질 호르몬, 스트레스 확 받으니까 전투력이 상승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맞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인생을 길게 봐야 되는데 짧게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지나치게 호르몬을 취한 까닭에 신체 기관이 자기는 더 이상 호르몬을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호르몬이 더 이상 생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호르몬을 계속 활용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그 조금이라도 생산하던 것조차도 생산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주사에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르몬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체내에 필요한 호르몬의 양은 호르몬마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너무 많은 호르몬을 섭취하면 내분 비선이 호르몬 생산을 멈춰버립니다. 그로 인해 체내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심신에 갖가지 악영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또한 호르몬 법칙이 무너지는 한 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갱년기라는 것도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 병이 됐어요. 출산도 질병이 됐고요. 완경도 병이 됐고요. 노화도 질병이 돼버린 거예요. 자연 수순인데 다 질병이 됐어요. 다 질병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처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인데요. 늙으면 흰머리 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뭐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한다는 거죠.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호르몬 문제는 특히 더더욱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신문에 났던 기사대로 호르몬 치료가 잃는 것보다 그러면 잃는 거,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잃는 게 뭐예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거나 확 가라앉거나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겠죠. 짜증이 나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불편한 점이죠. 불편한 점. 근데 호르몬 치료 계속 받아서 유방암 걸리고 자궁암 걸리는 게 어떤 게 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많이 맞으시고 그러면 암 걸리시든지 뭐. 답답한 양반들이죠. 그래서 55페이지에 뭐가 되어 있냐면 치매 치료와 호르몬, 그래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호르몬은 치매 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알츠하이머에 관련되어 있는 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신 피질 호르몬, 부신 피질이 언제 활동하냐 하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부신 피질 호르몬을 생산해내라고 자극하는 호르몬, 얘가 이제 치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거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돼. 코티솔이. 이걸 자극하는 호르몬은 치매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치매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데 인간들은 다 담아두죠. 저 자신부터도. 그러니까 치매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치매나 암이 많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요? 천만의 말씀. 오래 살아서 그래요. 60대에서 죽으면 그런 거 잘 안 걸려요. 옛날엔 60대면 환갑이라는 잔치를 했잖아요. 요즘 환갑 잔치하면 어떻게 돼요? 용물 싸다고 맞아요. 싸다고. 70 잔치도 안 해요. 식구들끼리 밥 먹고 80이나 돼야 좀 잔치를 할까? 근데 우리가 보통
60에 예전에는 다 돌아가셨단 말이야. 환갑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살기 어려워서 살아남으면 잔치를 해줬던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그러니까 치매든 암이든 안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치매나 노화도 다 뭐예요? 늙어가는 과정이고 죽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너무 이렇게 자극받지 마세요. 5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울증은 호르몬 질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란 세로토닌의 부족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불안이나 공포가 생겨 그것이 쌓여가는 병이다.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 호르몬 문제라는 거죠. 또 58페이지 보면 신경성 식욕부진과 호르몬. 이거 걸리고 싶죠 여성분들은. 식욕부진 날씬해질 수 있으니까. 참 대단해요, 그죠? 이것도 호르몬의 문제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이런 것들. 60페이지에 난폭해지는 자녀, 이것도 호르몬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주로 난폭해지는 건 어떤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성한테는 테스토스테론은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정량이 나와요. 남성한테도 에스트로겐이 일정량이 나오고. 근데 젊었을 때는 간에서 파괴를 시켜버리거든요. 여성 간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파괴하고 남성 간에서는 에스트로겐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거 파괴를 좀 덜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양이지만 어떻게 돼요? 파괴가 덜 되니까 넘쳐나죠. 그래서 남자들이 제 나이 되면 드라마 보다가 울기도 하고요. 여성들은 목소리가 걸걸해지면서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들통을 꺼내갖고 사고를 붓죠. 잠깐이 일주일 정도, 3일에서 일주일이죠. 이게 다 이제 호르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되게 슬퍼요, 그죠? 되게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뇌내 호르몬, 그래서 이제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얘기거든요. 이 호르몬이 잘 돼야 인간다운 거예요. 그러면 인간답지 못한 인간들은 어떤 거예요? 환경 호르몬의 지배를 많이 받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소나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6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사랑과 질투를 만들어내는 신경 전달 물질.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제 우리가 호르몬이 전달되는 단계는 3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신경계를 타고 다니는 호르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 이른바 정동이 생기는 부대는 뇌다. 뇌에서 모든 걸 작동을 하는 거예요. 뇌의 신경은 뉴런이라는 세포가 연결되어 형성되어 있는데 뉴런은 다른 뉴런에서 재빨리 정보를 전달하는데 정보를 싣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뇌내 물질은 영상이나 음성 같은 정보를 싣는 전파에 해당되는 것은 뇌의 호르몬이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신경계를 쫙 타고 가야 빨리빨리 반응을 해요. 이게 잘 안 되면요. 돌이 날라오는데 마음은 피하는데 못 피해요. 터지는 거예요. 이것도 호르몬 작용이에요. 모르셨죠?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간극 사이에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화시켜서 전달을 해요. 이게 호르몬이라는 거죠. 신의 선물 도파민이래요. 도파민. 70페이지에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고 멋진 감동과 쾌감을 느끼고 지적인 희열에 잠기는 것은 모두 도파민 덕분이다. 도파민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뇌에만 특별히 주어진 신의 선물이다. 신의 선물이에요. 도파민은 어떤 느낌이냐면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이제 쾌감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책에서도 쾌감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꼭 그 육체적인 쾌감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즐거운 감정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벤담의 공리주의를 보면 뭐라 그래요? 쾌감. 모든 철학은 인간은 쾌감을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데 그 행복이라는 게 결국 벤담에 와서 이제 쾌락이라는 단어를 썼죠. 공중에 많은 쾌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즐거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받을 때 이 도파민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쥐한테 실험을 했죠. 누르면 먹을 게 나와요. 안 먹어도 계속 눌러요. 먹지도 않고 누르다 죽어요. 근데 도파민이 나오게 할 때 저걸 자극 정치를 해놓고서 버튼을 누르면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쾌감이 늘어나가요. 그러니까
쥐가 밥도 안 먹고 그것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인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뭘 하는 거예요? 대마를 하는 거죠.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도파민이요. 도파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기쁘니까. 그러면 꼭 마약만 여기에 해당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틀리지만 쾌감을 느끼는 거를 도파민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보상 기제예요. 인간한테만 있는. 그래서 막 진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찬양을 할 때 어때요? 막 행복감이 도파민이 형성되니까 막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일종의 중독인 거예요. 도파민 중독인 거예요. 이게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신의 선물 도파민이에요. 신을 찬양해야 돼요. 72페이지는 이제 천사와의 악마 두 얼굴을 가진 호르몬. 이게 도파민 얘기예요. 자, 일단 분비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것이 도파민의 특성이다.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은 계속 마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잉 분비가 계속되면 정신의 균형이 무너지고 환각과 망상 때문에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정신분열 증상이 나타나게 이르는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재적인 창조 아니면 자기 파괴에 도달하게 됩니다. 딱 맞죠? 딱 맞아요. 도파민 탓이에요. 그럼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없애버려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도파민이 없으면 또 어떤 일들을 안 하냐면 70대 이제 제 나이에서는 70대를 할머니라고 부르긴 뭐하고 70대 이모님들이 에스카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내가 좋은 일 했네. 이게 없기 때문에 안 도와줘요. 사랑의 열매도 기부 안 해요. 그런 것들 다 도파민이에요. 내가 봉사하고 그럼 쾌감이 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신이 주신 거예요. 근데 지나치면 뭐라고요? 정신분열증으로 가거나 자기 파괴로 가요. 그래서 마약은 끝까지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명의 근원 노르아드레날린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이제 약간 골치 아픈 애인데 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일종의 그냥 뭐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피질에서 나오는 거고 노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질 호르몬에서 나오는 건데 얘가 있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뭘 하냐면 우리의 심신을 활성화하고 각성작용을 하면서 수면과 심신의 기운을 관장하는 생명 리듬의 근원, 그것이 바로 노르아드레날린이다.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적이 나타나면 싸워야 될 때 몸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또 성공을 알려주는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하고 노르아드레날린하고는 같은 데서 나오는 건데 약간 이제 하는 성질이 틀려요. 얘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순간에는 몸 안에서 강력한 각성작용을 하는 아드레날린이 방출된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무섭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때 조건반사적으로 분비된다. 즉 위험하다는 신호를 온몸에 전해서 순식간에 방어태세를 취하는 강력한 힘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다. 얘가 뭘 하냐면 사자우리에 빠진 아이가 사자우리에 빠졌는데 엄마가 그거를 창살을 휘고 들어가서 아이를 구해 나오는 거 이런 게 아드레날린이에요. 아주 재밌는 놈이죠. 그래서 차 밑에 깔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차를 들어버리는 70대 할머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드레날린의 힘이거든요. 뇌에서 관장하죠. 소뇌에서. 아주 원시적인 호르몬이죠. 근데 이제 이건 다 양면성을 있어요. 호르몬뿐이 아니고 세상 일은 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양면성이 있는데 아드레날린이 과잉된다 그러면 이제 폭력과 범죄가 또 이제 성행을 하게 돼요. 힘이 넘쳐나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드레날린은 뇌만이 아니고 부신의 수질이라는 부분에서도 분비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나올 때 같이 분비돼요. 그래서 막 각성하고 힘을 막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또 단잠을 이끌어주는 79페이지에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죠. 행복한 거예요. 수면은 재생을 위한 막강한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수면하는데 왜 세로토닌이냐? 세로토닌이 형성돼야 저녁 때 이게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로토닌으로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낀 거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언제쯤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 추운 겨울에 뭐 여성분들은 고무줄뛰기나 뭐 남자애들은 이제 구슬치기 같은 거 하고 막 손 시렵고 하는데 햇빛 잘 비친 담벼락에 앉아갖고 그 햇빛 쬐을 때 되게 행복해져. 그게 세로토닌이에요. 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죠. 왜 안 행복할까요? 세로토닌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선글라스 끼고 뭐 UV 차단제 다 발라버리고 새벽에도 운동하는데 캡 쓰고 뭐 여름에 토시 끼고 햇빛이랑 다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안 나와요. 그럼 세로토닌은 하루에 필요한 세로토닌 양은 어떻게 조절하느냐? 동공을 통해서 동공이 빛의 양을 측정을 해서 그걸로 내 필요한 양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걸 선글라스 껴버리면 차단돼요. 좀 해를 좀 쐬셔야 돼요, 사실은. 세로토닌은 아플 때는 통증을 차단하고 출혈이 있을 때는 지혈을 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치유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몬이다. 뭘 봐야 생성된다고요? 햇빛이에요. 햇빛. 그래서 햇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햇빛은 자외선 때문에 이 등이 더 안 좋아요. 등. 집에 등을 다 끄고 자세요. 그리고 햇빛을 쐬세요. 또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베타 엔돌핀 이런 것도 나오고요. 베타 엔돌핀은 또 발레리나의 체형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발레리나 체형 부러우세요? 여성분들은 좀 부러울 수도 있겠다. 뼈다구밖에 없어요. 그냥 들어 올려야 되는데 무거우면 큰일 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1학년 때 교양영어를 듣는데 무용과 체육과 애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교양영어를 들었거든요. 확실히 무용과 애들은 틀려요, 틀리게. 남자 애들도 얇아요. 제 4장은 이제 생명의 오케스트라 호르몬.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오케스트라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오케스트라는 내가 잘났다고 튀어나가도 안 되고요. 조화가 딱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호르몬의 조화가 깨지는 순간 우리 몸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요. 시상하부는 편곡자, 내하수체는 지휘자. 이 얘기가 뭐냐면 시상하부는 편곡자, 곡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하수체는 지휘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총괄해서 여기는 갑상선 호르몬, 뭐 부신 호르몬, 뭐 생식선 호르몬 이런 것들은 누가 다 계획을 하냐면 시상하부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연결을 해줘서 뇌하수체가 지휘를 하는 거죠. 뇌하수체에서. 근데 원래는 원천은 어디라고요?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가 생명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박스로 그려져 있는 게 뭔 얘기냐면 몸 안팎으로부터 자극이 나오면 시상하부에서 연결이 되고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연결이 되고 뇌하수체에서 이제 부신, 갑상선, 고환, 난소 이렇게 세 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세 군데로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축으로 이제 우리 몸이 오케스트라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가는 거고요. 뇌하수체에서 첫 번째 갑상선으로 가서 얘는 우리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해요. 두 번째는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그 다음에 어디냐면 부신으로 가가지고요. 우리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를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로 가서 고환이나 난소로 가서 생식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크게 세 테두리를 보면 이 세 테두리 안에서 우리 몸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건 뭐냐면 내 몸에서 할 때 호르몬을 가지고 내 몸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일반 호르몬, 이건 일반 호르몬에 해당되는 얘기들인 거고요. 또 신경전달 물질에서 근육을 움직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면역계끼리 내 몸에 침입했으니까 야 백혈구에 가서 무조건 일단 다친 대로 잡아먹어 하는 것들은 사이토카인 이런 걸 움직이는 거는 큰 테두리에서 우리 호르몬의 작용 범위인 거고 이게 이제 일반 호르몬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 단계로 우리 몸을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 호르몬 얘기하는 거예요. 시상하부에서 뇌하체 갑상선으로 그 다음에 시상하부 뇌하체 부신으로 시상하부 뇌하체 고환난소에서 생식 스트레스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뭐가 안 된다고요? 에너지 대사도 안 되고 스트레스도 대항이 안 되는 거고요. 생식도 안 돼요. 이쁜 여자가 있는데 멋진 남자가 있는데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럼 벌써 인류는 멸종을 했겠죠.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조종을 다 해주는 오케스트라다. 편곡자는 뭐라고요? 시상하고 지휘자는 뭐라고요? 뇌하수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큰 테두리에서 호르몬을 바라보시게 되면 좀 전에 얘기한 아드레날린이 이런 거는 나중에 공부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호르몬은 이렇게 해서 내 몸을 조정하는 거구나 크게 그거부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분비 호르몬은 신체 각 부분에서 분비되는데 중요한 것만 꼽아도 약 80종류가 된다. 이 80종류 가지고 많은 공부하는 분들이 이 80종류부터 1번 그 아까 배운 뭐예요? 세로토닌, 그 세로토닌은 무슨 작용하고 이거부터 하니까 나중에 뭔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큰 틀을 본 다음에 이걸 보시게 되는데 80종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 질병에 대한 방어와 회복, 성 등은 이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지배된다. 이 호르몬의 대부분 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부분의 명령에 따라 분비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분비 호르몬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분비된다. 다음과 같은 과정은 요거다. 네. 요걸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쉽죠? 이제 이렇게 따지니까. 호르몬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시상하부에서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 그래갖고 이제 막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성을 지배하는 황체 형성 호르몬, 방출 호르몬 막 이런 것도 공부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성분 종합 영어 1장만 까매요. 2장 또 하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호르몬.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들이라는 거고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프로락틴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이제 뭐 성호르몬 된 얘기 나온 거고 또 이제 여성의 몸에서만 활동하는 옥시토신. 옥시토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도 돼 있지만 여성의 몸에서만 활동하는 옥시토신이에요.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성분들에게. 남성하고 대화 되게 안 되죠? 옥시토신이 나오면 어떤 게 되냐면 공감을 형성해요. 공감. 근데 옥시토신은 여성의 몸에서만 된다고요. 남성은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옥시토신이 별로 없어갖고. 재밌죠? 우리 아는 부분. 네. 또 이제 불신은 면역의 요새다. 이제 코티졸, 알도스테론, 불신 안드로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3장은 그래서 이런 너무 자세한 것보다 3장은 정리해드린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것만 아셔도 오늘 큰 공부하신 거예요. 요거 이제 10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뇌의 성은 태내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내 환경, 엄마 태가 그렇게 엄마 태 속에 있을 때가 아이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신 전부터 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태아의 생식성을 만드는 단계에서 각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면 뇌는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단을 분명하게 하지 못해 뇌의 성이 모호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성호르몬의 분비량이 정상적이 않거나 느닷없이 다른 성호르몬이 방출되는 일이 일어난다. 중증인 경우 여성은 음핵이 비대해지거나 남성은 고환의 발달이 도중에서 멈춰버리는 예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밖에 불임이나 임포텐츠 등 성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 역시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태내에 있을 때 태내 호르몬의 혼란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엄마 몸속에 뭐가 많아가지고요? 환경 호르몬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르몬은 우리 몸을 조정하는 거고 오늘 이거 세 가지 정리해드린 거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정리해드린 것과 오늘 이거 세 가지 정리해드린 것들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요거는 좀 연습장에 적어가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호르몬 공부하실 때 이렇게 색깔이지 않으실 거예요. 또 호르몬 균형을 잘 유지하셔서 또 건강한 또 일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